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병원 구강암내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이의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대제 위치를 한 1년 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행히 이 환자에서는 볼처짐 개선이 좀 분명히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대는 광대 후에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볼처짐인데, 볼처짐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유지인대 때문에 그렇고, 뼈 자체의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저는 항상 비유를 할 때 텐트를 쳤는데, 텐트의 뼈대가 광대고, 텐트의 바깥에 있는 이런 천막이 살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지지 구조가 내려오면은 당연히 텐트는 처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광대 재위치를 물론 처짐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좀 그것만 목적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45도 광대가 수술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옆광대가 수술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이 있다면 할 수 있어도 볼처짐만을 개선하기 위해서 광대 재위치라는 거는 좀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광대 재건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고형물을 이용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광대 재위치를 해서 광대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보형물은 티타늄, 실리콘, 자가골 등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가골은 PCL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자가골이 그냥 단순하게 폐인대라면은 차폐막,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차폐막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골을 이식을 하면은 흡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할 수 있고요. 특히 이렇게 자가골로 하는 경우에는 피부가 패인 위치와 골이 패인 위치가 일치할 때, 그리고 옆광대가 넓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또는 퀵광대 한 경우에, 퀵광대를 한 경우에는 광대 재위치를 하면은 뒤에가 더 나올 수도 있고, 퀵광대를 한 경우에는 굉장히 고정하기도 힘들고, 제 경험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퀵광대인 경우에는 보형물이 맞고, 그리고 만약에 광대를 수술 이후에 입이 안 벌어진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광대 재위치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광대 수술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그리고 얼굴 처짐이 다른 방법으로 개선이 안 될 때, 이렇게 광대 재위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7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45도 광대를 재건 원함. 환자분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던 바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좌우 수술 전처럼, 광대 수술 전처럼 45도 광대를 재건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방에서 조명이 들어오면 좌측 관골궁 부위부터 볼까지 선이 생긴다. 좌측 얼굴에 볼처짐이 있었다. 그리고 옆광대, 뭐 여기 뒷광대, 옆광대는 절반 정도 복원을 원한다. 그러니까 옆광대가 넓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45도는 수술 전처럼 이렇게 복원하길 원한다. 이런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CT를 보면은 CT를 보면은 이렇게 광대 수술이 잘 되어 있고요. 분류업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음, 이렇게 봐도 약간 좌측이 우측보다 좀 더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 파란색은 현재 저한테 왔을 때의 그 상태고, 이 아이보리 색깔은 수술 전입니다. 모태뼈입니다. 이렇게 겹쳐 보면은 우측보다 좌측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왼쪽에 더 볼처짐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이렇게 왼쪽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광대 수술할 때 이 부분을 자르는 경우가 있고 안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잘랐고요. 잘랐고, 좌측의 경우에도 잘랐습니다. 이것은 분류압은 아니고 약간 페임이 있는데, 이건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하악각 성형술도 하고 턱끝 성형술까지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이 턱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으셨고요. 광대에 대해서만 좀 복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 볼처짐이,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정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정확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수치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볼 처짐을 수치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에 그것이 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볼처짐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볼 처짐과 옆볼 처짐입니다. 이게 볼 처짐일 수도 있고 볼 뭉침일 수도 있는데 이게 수술 후거든요. 수술 전. 수술 후로 가면서 이렇게 앞볼이 볼록하게 튀어나옵니다. 이거는 처짐일 수도 있고 옆에가 이렇게 줄면서 이 갈 데가 없으니까 살이 앞으로 몰렸을 수도 있고 또는 유지인대들이 어쩔 수 없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컴파트먼트들의 이동 때문에 앞볼이 뭉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볼 처짐입니다. 광대 수술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 이쪽은 돌출이 들어가면서 여기가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가 들어가면서 살이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옆볼이 이렇게 이건 처짐이라기보다는 뭐 얼굴 살의 재배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당연히 수술하신 분들은 처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이 좀 이렇게 쫙 이렇게 이래야지 좀 나이도 어려 보이고 그러는데 여기가 처지니까 좀 더 광대는 들어갔지만 좀 더 이렇게 얼굴이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고 그럴 그 탄력이 적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께서 말씀하시는 볼처짐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분명히 우측 이쪽 우측인데 우측은 요만큼 나왔는데 좌측이 훨씬 더 처짐이 심함을 확인이 됩니다. 분명히 이 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이 처지는 양도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처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광대 조각을 어떻게 위치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고요. 어 이 광대 재위치 수술은 상당히 고난도의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었던 광대를 뼈도 잘린 상태의 광대를 원래대로 펼쳐야 되고 정확하게 펼쳐야 되고 또 그 분류합이 와서도 안 되기 때문에 좌우가 대칭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을 해서 가능하면은 수술이 최대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작업인데요. 우리가 수술하면서 이동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디지털로 세그멘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제가 골절단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 세그멘테이션 한 뼈를 모태 위치로 그러니까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게 적어도 45 도는 모태 위치로 돌아가는 거니까 모태 위치로 원래 위치로 이것을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수술하면서 이만큼이 잘려 나갔기 때문에 이 상태로 수술할 수는 없고요. 이 상태로 빼고서 여기를 뭐 골반뼈나 그런 거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대뼈를 모태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현재고 모태 위치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대 골 접촉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 세그멘테이션 한 거를 이 바깥쪽으로 펼쳐진 것은 유지를 하면서 최대 골 접촉을 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뒷광대 부분은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 그림인 경우에 이쪽 그림은 이게 모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 최대 골 접촉 위치로 이동을 하고 마지막으로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미세 조절을 합니다. 미세 조절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환자분께서 45 도는 수술 전처럼 최대로 나오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45 도는 수술 전처럼 맞추고 그리고 옆광대는 절반 정도를 원하셨기 때문에 어 여기가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한 절반 정도로 맞춥니다. 여기서도 절반 정도로 맞추고요. 이거는 환자의 모태고 이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그리고 이거는 현재 위치입니다. 현재 위치.
현재 위치, 그러니까 현재 위치고 요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입니다. 이동이 얼마나 됨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무리 컴퓨터로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이 계획을 제가 똑같이 수술장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두피로 다 벗겨 놓고 완전히 눈으로 보면서 해도 제가 컴퓨터로 수술 계획을 세운 대로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컨디션 좋은 날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뭐 컨디션이 나쁜 날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제 어시스트의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무조건 수술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제가 항상 고안을 하고 있고요. 저의 수술 철학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수술 6개월이면 절대 수술한 거 다 잊어버리고 인생 사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수술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게 저의 두 번째 그 수술의 철학인데 그래서 제가 이 광대를 제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맞춤형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고정핀이 있는데요. 고정핀을 환자 맞춤형 고정핀을 디자인을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술의 최종 목표인 그 위치고요. 그 위치를 잡아주는 이 플레이트를 디자인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출력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플레이트를 쓰기 위해서는 이 플레이트가 이 위치에 가야 되잖아요. 이 플레이트가 이 위치에 가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멍 있잖아요. 요 구멍의 위치를 우리가 특정할 수가 있다면은 이 구멍을 특정할 수가 있다면은 우리가 이 구멍에다가 이 플레이트를 고정을 하면은 저절로 이 플레이트 안에는 위치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다 밴딩이 돼 있으니까 프리밴딩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광대 조각을 위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플레이트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가이드를 디자인을 합니다. 이것은 현재 위치고요. 저희가 처음에 수술장에 들어가서 환자분을 마취를 하고 열고 광대를 치기 전에 그러니까 골절단을 하기 전에 그 가이드를 꽂고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고 여기 커팅 가이드도 있는데요. 그리고 구멍을 뚫고 구멍을 여기다가도 뚫고 광대에다가 뚫고 지금 여기 기존에 있는 플레이트가 있어가지고 그걸 아직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다 구멍을 뚫고 여기다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서 골절단을 한 다음에 그 구멍에다가 프리밴딩된 플레이트를 고정을 하면은 이 광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적어도 90% 이상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수술 골절단을 하기 전에 이 가이드를 껴서 구멍을 뚫으면은 구멍이 나겠죠. 구멍이 나고서 그리고서 골절단을 하고 우리가 우리가 출력한 플레이트를 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스크류를 써서 박으면은 이것은 원하는 위치로 왜냐면 이게 밴딩이 돼 있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위치를 시키고 디자인을 하고 구멍을 다 뚫고서 이걸 다시 원래 위치로 이동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 가이드를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에 있는 대로 구멍을 뻥뻥뻥 뚫으면은 그리고 골절단들을 하고서 이걸 이동시키고 이거는 지금 양악인데 양악에도 이 방법이 잘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플레이트를 디자인을 했고 출력을 했고 그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1년 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1년 후 경과인데 다행히 제일 제가 광대 재위치하고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분류압인데 다행히 분류압 없이 잘 광대는 유압되었고요. 유압되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45도가 생겼고 이쪽도 밖으로 나왔고 45도가 생겼습니다. 자, 위치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술 전, 후입니다. 전, 후입니다.
전, 후입니다. 전, 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이게 상당히 어 유사하죠. 이게 수술 전후, 전후입니다.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거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것과 상당히 유사하게 이 옆광대는 절반 정도 움직였고, 그리고 45도는 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5도를 보면은 많은 경우에 광대 재위치만 해서, 왜냐하면 골절단이 한번 됐었기 때문에 45도 광대를 수술 전처럼 이렇게 돌출감 있이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재위치를 하는 경우에 두 가지 목적으로 자가골 이식을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이 광대를 잘 유압되게 하기 위해서 고리식을 하고, 두 번째는 45도의 돌출을 수술 전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 광대 재위치만으로 모자란 이 돌출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이렇게 자가골 이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가골이 잘 이식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자가골 잘 이식이 됐고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앞볼 처짐이 개선이 됐을까요?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되진 않았지만 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볼록 튀어나왔던 게 옆에가 나가면서 좀 옆으로, 뭐랄까, 확실하게 들어갔다고는, 약간 들어는 갔지만 뭐랄까 좀 이게 펼쳐지면서 이 앞볼이 좀 볼록한 그런 느낌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5도의 변화를 보면은 수술 전, 후 45도는 확실하게 산 것이 관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볼처짐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술 전, 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45도가 나오면서 옆볼을 확 당겨가지고 올라갔음이 관찰이 됩니다.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이렇게 쫙 올라갔고, 이제 환자분한테 뭐 물어봤거든요. 혹시나 뭐 이렇게 울세라나 그런 거 하셨는지. 근데 그런 거 하셨다고 하지 않았고, 체중 변화도 별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요인들이 다 이렇게 배제가 되기 때문에, 광대를 재위치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살이 딸려서 올라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이제 45도를 확인을 하면은 왼쪽인 경우에 확실하게 45도가 올라가면서, 이게 올라가면서 이 살을 끌고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올라가면서 광대 수술을 하면 뭐 거꾸로 과정이죠. 이게 들어가면 얘가 나오는 거고, 광대를 재이치하면 여기가 나오면서 여기가 들어가는 거고, 우측도 이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까 재위치한, 제가 우측에다가 더 많이 고리식을 했는데 그 재위치만 해서 좀 확실하게 45도가 나오는 그게 좀 모자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식을 했고, 결과적으로 좀 잘한 그런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얼굴을 한번 보면은 환자분께서 가장 개선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45도, 왼쪽에 45도 부분인데, 이렇게 좀 평평했던 게 살았습니다. 잘 살았고, 그리고 여기에 약간 처졌던 것이 딸려 올라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하자면은, 광대 재위치를 함으로써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45도 부위를 수술 전처럼 이렇게 재복원을 해드렸고, 그리고 다행히 거기서 딸려오는 효과로서 볼처짐의 개선 효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광대 재위치는 상당히 정교한 수술이기 때문에 물론 경험 많으신 선생님들은 수술장에서도 잘 하고 있고 그런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는 아직도 그런 경험이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 맞춤형 플레이트와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물론 그걸 한다고 100%잘 된다고는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 맞춤형 플레이트를 사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냈던 그런 케이스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음, 다음 영상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